김민석의 새로운 별명 까도비, 까도 비리, 까도비. 역시 김민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 더 나와요. 계속 나와. 시민단체가 김민석이를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고발한 그 사유는 김민석의 아내가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 왜 안 나오나 했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김민석이의 아내가 2023년에 영등포에 제과점을 차렸대요. 지역구에 차린 모양이야. 지역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등포가 가불로 나눠져 있는데, 영등포 여의도가 있는 지역이 김민석 지역인데, 그 지역구 안에 차렸는지 뭐 바깥에 차렸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영등포에 제과점을 차렸대요. 그런데 이 제과점에서 김민석이의 정치활동을 그동안 쭉 지원해온 무슨 목사가 있나 봐요. 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지역의 대형 교회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걸 고발한 겁니다.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김민석이의 아내가 이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빵을 공급했대네요. 공짜로 한 것 같으면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듯이 공짜로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냥 기부하듯이. 그게 아니고 해당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빵을 공급하면서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2023년에 김민석이 출판기념회, 2024년에 김민석이 의정보고회에 또박또박 참석을 했다 그럽니다. 아주 열혈 후원자인 모양이네. 김민석이 얘기 계속됩니다. 까도 비리, 까도비에 맞게 지금 계속 나옵니다. 김민석이가 무슨 법인을 2개인가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법인의 법인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 주소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사무실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돈도 빌려준 곳으로 지금 이번에 그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나와야 될 처지에 있는 강모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몸이라니까 이것들이. 네, 김민석이가 이사장을 지내거나 임원을 지냈던 법인 2단체의 사무실 주소지가 이 강 씨가 소유하는 오피스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같으면은 거기다가 오피스텔 산 게 아닐 테니까 뭔가 거기에 새 들어서 살아야 주소를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청의 이 법인 A라는 법인이 낸 사업보고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480만 원 임차료를 냈다고 적혀 있답니다. 보증금 1,000만 원도 참 이례적이네. 이게 보통 보증금은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에 보증금에서 제한다 해서 최소한 석 달 이상의 돈을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1,000만 원. 그리고 1년치 480만 원을 임차료로 냈다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매월 40만 원 임대료 냈다는 거 아닙니까? 임차료. 그런데 같은 건물에 같은 크기의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80에서 90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면 절반 이상 싸게 해준 거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특혜나 또는 임대료 깎아주기 형식의 뇌물이 될 수 있죠. 정치자금 불법적으로 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김민석 측에서는 사단법인 관련 자료를 검토. 이것들은 맨날 자료 검토야. 이게 뭐 복잡한 자료라고. 또 김민석이가 2002년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받았어요. 그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유죄를 받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그래서 이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된 사건입니다.
2005년에. 그런데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렇게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가 최근 들어서 아니 그게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나도 몰래 당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기업에서 낸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딱 잡아댔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자기가 유죄 판결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 SK그룹이 2억 원을 정치자금을 냈는데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는 모르는 일이다. 당에서 요청을 했고 SK그룹이 당의 요청에 따라서 돈을 줬고 자기는 모르는 일인데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썼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이가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그러니까 당의 요청해서 당에다 준 게 아니고 SK그룹의 관계자가 2억 원을 가지고 김민석이한테 돈을 갖다 준 거예요. 판결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SK 관계자한테 영수증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기업 관계자가 뭐라고 대답했냐. 아이고 우리 그룹에서 올해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저희들이 이거는 영수증 처리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 돈은 뭐 비자금으로 만들어 놨다고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업에서 영수증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정 한도가 다 차서 기부할 수 있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대화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김민석이가 이게 불법적인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지문 내고 물어봐도 돼. SK가 돈을 2억을 갖고 왔어. 김민석이가 물어봤어.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할까, 해드릴까? 그랬더니 그 기업 관계자가 우리가 법정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 그런 돈은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잘못 받으면 그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되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자가 이걸 받았어. 그냥.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았어. 그러면 김민석이가 이게 불법적인 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김민석이는 몰랐다 그러고 있거든 지금. 당에서 요청했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지가 억울하게 뒤집어 썼다 이러고 있거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강모라는 사람도 참 이 까도비 수준인 것 같아. 이 강모라는 사람이 지금 김민석이하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자가 송영길이하고도 좀 관계가 있나 봐요. 송영길이가 그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이 강모라는 자가, 저도 기억이 나요. 이 기사를 보니까 2021년인데 송영길이의 캠프에서 공동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강모라는 자가. 그래서 선거자금 500만 원을 이정근이한테 전달했다고 당시에 의혹이 제기됐어요. 검찰이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이제 강 씨가 다시 이게 이슈의 중심이 되면서 그때 2021년에 송영길 캠프에서도 당신 이정근이한테 돈 500 갖다 줬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 강모라는 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번이 아니고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강모라는 자가 나는 의원님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냥 캠프 캠프 자원봉사자들한테 밥을 사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해명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모든 언론이 이 김민석이는 안 돼. 이런 입장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석이는 아니 내가 2억 재산밖에 없는 사람인데 무슨 비리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16일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에 SNS에다가 김민석이가 직접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고 재산이 2억이 안 됩니다. 무슨 비리가 틈 타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교도소에 있는 도둑들의 한 95%는 다 죄가 없어요. 교도소에 있는 도둑들이 뭐 바깥에다가 엄청 돈 쌓아놓고 감옥에 들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다 개털들이야. 그러니까 도둑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이 나이에 내 재산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집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1억 4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스폰서 설 학위 칭화대 학위를 어떻게 손오공도 아니고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따고 다닌 거, 뭐 아들 유학비 문제에다가 또 무슨 저 고등학생 주제에 무슨 홍콩 대학교에 무슨 인턴을 하고 뭐 이게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국무총리는커녕 의원 자격도 없다. 국회의원도 청문회에 있으면 그때 떨어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개딸들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개딸 그리고 저 좌파 매체들은 어떨까요? 예, 침묵.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딱 요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나섰어요. 이재명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아니 제가 그 총리 후보자 김민석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이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재명이가 이 발언할 거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이가 2인자를 김민석이 같이 지보다도 더 더럽고 더 천박하고 더 약점이 많은 자를 아마도 임명하려고 고르고 골랐을 거다. 다 알고 그래 이런 자라면 나한테 딴소리 못하겠지 하고 총리를 지명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네. 그리고 아니 어떤 자가 총리 시켜주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의혹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유 뭐 그거 다 의혹에 불과하고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이랬겠지. 지금 그거 믿고 그냥 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가 어디 김민석이한테 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믿으니까 청문회 종문 돌파해라. 또 더불어민주당 개딸들한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다 의혹일 뿐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청문회에서 잘 설명할 거니까 좀 믿고 좀 지지해 줘라. 좌파 언론들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석이는 버틸 거다. 사퇴하지 않고 버틸 거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너덜너덜 걸레 조각이 될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재명이한테 엄청난 후폭풍이 돼서 돌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그 부동산 투기 전문가 이한주에 대해서도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재명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자다. 자원봉사자다. 이게 국정기획위원장 이게 정상적인 선거라면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게 자원봉사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지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니까 검증하는 건 불가피하다. 근데 그 역시도 이한주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다. 예. 제가 이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이가 기자들하고 한 이 김민석에 대한 설명이나 이한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게 뭐 어쩌다가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거의 정말 예. 이한주는 분신과 같은 존재고 예. 김민석이는 쥐가 되자마자 총리로 지명을 한 자 아니에요. 충분히 예, 알았을 거예요. 이 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디테일하게까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니 뭐 그게 뭐 문제야.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다가 지금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은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이틀째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청문회에 이 강모라는 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핵심 증인입니다. 저는 이 강모가 어떻게 극단적인 뭐 생각을 잘못할까 봐 사실은 그게 걱정이에요. 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의 처 그리고 전 처 두 사람을 다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근데 신청 이유가 일리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냐 하면 현 처는 그 생활비와 자금에 대해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비 말고는 다른 수입이 없는데 5년 동안 기껏 받아봤자 5억인데 안 먹고 안 쓰고 그걸 몽땅 갚아도 더 많은 빚이 있는데 그걸 다 갚았다고 하니 도대체 생활은 어떻게 한 거냐. 재산도 2억밖에 안 된다는데 그걸 생활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아내일 테니까 그 아내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처는 왜 부르는 거냐. 추징금 납부 등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고 또 아들 유학비 그건 전처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해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학비를 무슨 돈으로 부담했냐 이걸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총리 청문 이틀 갖고는 안 된다. 최소한 3일에서 4일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